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입시TV 김학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5가지. 그 5가지.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입시TV 김학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5가지. 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학년을 떠나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심사숙고했습니다. 또 어머님들께서는 보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내신만 좋아도 그리고 비교과만 좋아도 학종은 따놓은 당상이다. 맞는 얘기일까요? 자, 예를 들면 전국에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가지가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 지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반 전형, 기회균형 전형도 있지만 크게 학종은 지역균형 전형이랑 일반 전형 2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가 1,000개가 넘지 않아요.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고등학교 종류가 한 8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되는데, 왜냐면 전교 1등 한다 그러면 내신 두면 좋을 거 아니에요. 비교과도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합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내신 좋으면 학종에서 상당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내신만 보고 뽑진 않고요. 예를 들면 학교도 정말 내신 받기 쉬운 학교가 있고 어려운 학교가 있잖아요. 정말 내신 받기 쉬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다 하더라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내신 받기 어려워서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전교 1등에서 합격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어떤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하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만 좋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과만 좋으면 무조건 학종에서 합격을 한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비교과가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정말 비교과가 커리큘럼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이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교과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꼭 유리한 건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비교과가 적어서 예를 들면 생기비에 기록된 게 별로 없다라고 해서 또 학생들이 꼭 불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신과 비교과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을 보고 평가를 할 때 모든 학교의 상황들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내신과 비교과가 좋으면 아무래도 학종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한다. 이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진로 희망사항 생활기록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 자,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로 희망사항을 아예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학도 있어요. 또 바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아니라 대학에 와서도 진로 희망사항이 바뀐 학생들도 많은데 당연히 고등학생들은 바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다. 자, 그래서 특목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는 부분이 크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공 적합성, 이 전공 적합성 때문에 진로 희망사항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해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은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계열 적합성을 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문계열 학생 중에서 문과 계열로 왔을 때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가,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자연계 학과로 왔을 때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가, 우리 학과에서 선발했을 때 이 아이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크게 보는 계열 적합성을 보기 때문에 진로 희망사항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신만 좋아도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조건 합격한다. 자, 이거 어머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전교에서 상위권 아이예요. 그래서 무조건 스카이는 가겠지. 자, 전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과 전형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상위 10개 대학 가지고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서울대학교 교과 전형 없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긴 하는데 내신만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학교 추천 전형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60에 그리고 서류 20, 면접 2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두고 올해부터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 없어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 없죠.
서강대도 교과전형 없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교과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또 경희대학교는 교과전형이 없어요. 이화여대도 이제 내신의 비중이 크긴 크지만 또 교과전형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면접도 같이 보거든요. 자, 외대는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상위 10개 대학에서 교과전형이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내신만 잘 관리해서 교과전형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교과전형이 있는 대학들 중에서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자, 문이과 모두 세계합 6등급 탐군 2과목 반영되는데 세계합 6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특히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만 좋은데 수능은 잘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과전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전형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지 않는 교과전형이 거의 없어요. 조금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가야 예를 들면 세종대학교라든지 뭐 광운대학교 이런 쪽은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대학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신만 좋아도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 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지금 수시로 준비하니 수능은 고3 때 가서 준비해도 되겠지. 탐구 과목도 고3 때 가서 해도 되겠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능은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과목도 있죠. 대표적으로 영어랑 한국사, 추후에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로 바뀌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보다 더 열심히 해줘야 내가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3 때 가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과목은 그러면 고3 때 가서 해도 되겠지. 네, 이 부분은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를 들면 주요 과목 국어, 수학, 영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고3 때 가서 탐구 과목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도 저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탐구 과목 고3 때 가서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영수에 더 집중하느라고 탐구 과목에 더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정시로 가는데 수능 반영 비율이 대부분 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거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수학이랑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고3 때 가서 해도 되겠지, 탐구를 고3 때 가서 해도 되겠지,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라톤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중에 마라톤 정말 싫어해요. 또 등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차피 내려갈 거 못하러 올라가냐 뭐 이런 주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마라톤도 2위 그룹이 있고 1위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2위 그룹이 1위 그룹을 만약에 앞질러야 된다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속도로 뛴다고 한다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수능도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는 수학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로 가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수능 반영 비율을 가지고 제가 촬영을 또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정시에서 문과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국어랑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데 내가 수학이 너무 싫다. 그래서 문과 가겠다. 이 부분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수학을 탄탄히 해놓는 것. 이 부분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하나의 순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들이 입시에 대해서 착각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신만 좋으면 비교과만 좋으면 학종은 따놓은 당상이다. 자,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면 불이익이 있다 없다? 자, 지금은 전공 적합성보다 계열 적합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내신만 좋아도 학생부 교과전 무조건 합격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과전이 없는 대학도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요. 자, 네 번째. 자, 수능은 고3 때도 된다. 탐구 과목은 또 고3 때도 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안정적으로 국영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고3 때 탐구를 해도 되긴 하지만 근데 이과는 수학이랑 탐구의 반영 비율이 정시에 높기 때문에 탐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수학이 싫어 문과 계열로 가도 된다. 정시에서도 문과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입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좋은 정보 계속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